국정원이 지난 5월에 PC방에서 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을 검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굉장히 특이해요. 그렇습니다. 현직 목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직 목사가 지금 이렇게 위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탈북자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또 목사로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보수 목사인 것처럼 또 행동도 하고요. 보수 목사인 것처럼 하면서 또 그런 이제 행태를 이제 위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5월달에 최초 보도가 됐는데 네. 사실 이번에 국정원에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인정을 했습니다. 네. PC방 간첩을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PC방에서 보내기도 하고 USB에 담아서 그다음에 북쪽에 넘기는 이런 형태의 간첩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원에 이제 그 포착이 되면서 확실하게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에 한번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보고가 됐고, 근데 현직 목사라는 것까지는 국회에 보고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사자가 현직 목사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혼자 숨어서 하지 않고 PC방을 이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뭔가 목적이 있겠죠. 이게 간첩이 맞다면. 네, 그 국정원의 그런 그 전원에 따르면은 지금 이 해당 그 목사가 북한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세 동향을 보고를 함에 있어서 네. 결국은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고정된 장소에서 이용했을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하고 또 나중에 그 적발됐을 경우에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드나들면서 사용하는 그런 PC방. 또 우리나라에 PC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은 추적을 좀 더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정원에서도 이러한 그 간첩들이 뭐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 공개된 곳, 또한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PC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그 배경 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진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싶어요. 본인은 목사로 탈북 지원 활동가로 위장을 하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의심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일 그런 활동을 안 했을 것 같은 사람이 지금 간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외모나 이 태도나 이런 것이 도저히 뭐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과 얼굴 태도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면을 써야 되겠고 이게 들킬까봐 하는 극심한 불안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그러니까 과잉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반인으로 차라리 뭐 회사원이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이렇게 살면 차라리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마치 탈북가들을 도와주는 것 같은 목사의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혹시 어떤 사연이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이적 찬양물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가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금 명확하게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혐의가 좀 밝혀질 필요는 있습니다. 저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약간 무슨 탈북을 돕는 목사가 약간 이중간첩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탈북 간첩이라고 한 표현이 이상하지만 탈북 간첩이나 난파 간첩이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북 세력 그다음에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인사를 포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남 파티에서도 이게 이제 변동이 됐죠. 왜 그러냐면 간첩을 난파를 해서 나중에 체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전략상 북한의 우호적인 세력, 우호적인 인사들을 포섭을 해서 그다음에 남한의 정보를 수집해서 USB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호화해서 전달받는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대공 수사 파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고 저는 지금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좀 많이 놀란 게 난파 간첩이라는 게 정말 난파 간첩이 아니고 우리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민 중에서 우리 국민 중에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대공 수사를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난파 간첩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난파 간첩이 내려보낼 필요가 없는 만큼 친북 세력이나 아니면 북한의 우호적인 인사들이 많이 자생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충분히 남한의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인계를 이용한 그런 어떤 간첩 활동 이런 것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체포가 되기도 했었지만 사실 중국을 통한 그런 어떤 북한에 들어가는 게 가장 지금 자유로운 루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대공수사파트나 국정원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죠. 손 변호사님, 지금 어떻게 이제 뭐 이런 PC방 간첩, 목사, 향후 검찰
수사나 네. 수사 결과에 따른 어떤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형법에 간첩죄가 있죠. 네.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면은 그 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되겠고요. 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국가보안법상의 여러 가지 그런 그 행위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뭐 반국가 단체를 아예 구성하거나 가입했을 가능성, 또는 찬양 고무, 뭐 회합, 아니면 뭐 이제 편의 제공 등등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제 그 이미 체포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 해당 그 목사가 했던 행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혹시 연계되어 있는 다른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좀 네. 이제 그 해야만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이라든지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해외 토픽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재미있는 소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좀 보시죠.